한국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한국 작품이 세계적 인정을 받자마자 일본 네티즌들이 보인 충격적인 반응. 도대체 왜? 한국 문학이 노벨상을 받자 일본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그 속마음은 어떨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풍요롭고 복잡하며 상냥하고 잔인하고 때로는 약간의 초현실주의. 한국 작가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 베지테리언으로 알려져 2016년 맨부커 국제상 수상. 시적 산문은 인간의 나약함과 역사적 트라우마를 그리고 현대 문학을 쇄신했다. 노벨 문학상 아시아 여성 최초라고 해서 채식주의자 발주를 했는데 시골의 약소서점에는 못 올 것 같아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10대 때 홈스테이하는 엄마가 채식주의자여서 큰오빠는 가출중이었고 언니는 복서라서 밖에서 고기 먹던 게 생각났어. 노벨상 발표 LIVE에 한강 씨의 공적 설명으로 그녀의 저작 채식주의자가 채식주의자라고 안내되는 것을 듣고 조금 웃겼다. 영어로 하면 뭔가 전혀 다르네. 원래 한국어로는 뭐라고 말할까? 영국에서 권위 있는 문학상, 부커 국제상을 수상한 채식주의자를 비롯해 작품을 이레프 한국 특집 코너에 진열했어요. 꼭 읽어보세요. 한국의 한강 씨가 올해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의 더 베저테리언은 총어수가 약 5만 2천 개로 뉴요크 타임즈 더 백베스트 북스 어브 더 21스트리트 센처리에서 49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더 베저테리언의 어휘 난이도는 제걸린 윌선의 더스트빈 베이비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한강 대박. 노벨상 원문 나왔을 때 읽었어. 채식주의자와 흰 오크라는 오늘의 반찬입니다. 채식주의자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샀던 기억은 있는데 안 읽었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책장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노벨상 선정 이후 그대로 독특한 의식과 시적인 문체가 돋보이는 무거운 소설이었어요. 올해 노벨 문학상에 선정된 한국 작가 한강 씨. 그녀는 광주 사건이나 43사건 등 한국 현대사를 소재로 한 작품 외에도 채식주의자에서는 육식을 거부하며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여성을 그리는 등 역사 속 비극과 인간의 다양한 고통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써왔습니다. 기대했던 대로의 수상에 한국 대중들이 환호합니다. 소설가 한강 씨가 한국인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편 경기도 교육청이 작년 한강 씨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한 2,528권의 책을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교육서로 분류해 폐기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인이 추천해준 한강의 채식주의자, 일본에 돌아가면 책 사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노벨상을 받아서 정말 대단해요. 아직 다 읽지 못한 작품들이 많지만 참 멋지더라, 대단하다라고 동경하며 친숙하게 느끼던 동시대 작가가 노벨상을 받다니 정말 놀라워요. 채식주의자는 읽는 내내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한강의 작품이 그동안 몰랐던 누군가에게도 닿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멋진 일이겠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국 작가 한강 씨는 육식을 거부하는 여성들을 그린 채식주의자로 2016년 아시아 최초로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채식주의자를 비롯해 그리스어 시간, 회복하는 인간, 흰 등의 작품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은 맨부커 국제상도 받은 적 있는 한강 씨인가? 채식주의자는 분명 읽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씨의 채식주의자. 이 작품이 인도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동시에 인도인은 모두 채식주의자라는 잘못된 설을 퍼뜨리는 일본의 인바운드 관계자들을 바로잡고 싶네요. 채식주의자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네요. 일본어 번역도 읽고 싶어졌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국 작가 한강 씨.
아시아 출신 여성으로는 처음이군요. 한강이 노벨상을 수상했어요.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번역해 영어권에 한강을 알린 데보라 스미스의 공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스미스 씨는 번역 아카데미에서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지금은 더 이상 번역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더욱 아쉽네요. 이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이 채식주의자. 약 4년 전에 일본어 번역본을 읽었어요. 번역자는 제 상사였죠. 어느 날 상사가 한국어 번역에 도전해봤다라고 말하길래 읽어봤는데 정말 훌륭하게 번역되어 있어 감탄했어요. 이번에 다시 이 작품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정말 놀라운 순간에 서 있네요.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다니요. 처음 읽었던 작품 채식주의자에서 느꼈던 그 쓴맛, 두려움, 떨림, 그리고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불안함은 잊기 어려운 경험이었어요. 앞으로 그녀의 작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세계를 더욱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기대가 큽니다. 한국인 학생이 추천해줘서 읽은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억압과 트라우마를 둘러싼 신체적 감각을 날카롭고 아름답게 그려낸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벨 문학상을 한국의 한강 씨 수상하였습니다. 한국인 작가로는 처음,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도 처음입니다. 대표작은 채식주의자. 인간 생명의 덧없음을 표현한 강렬한 산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인공 김영애는 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하며 고기가 들어간 반찬만 봐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합니다. 그녀가 왜 채식주의자가 되었고 나아가 음식 자체를 거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가부장제 아래 억압받고 상처받은 마음의 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가부장제와 사회적 억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이들이 한강의 수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작품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죠. 세계적인 문학적 성과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한강은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작가다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본 작가들이 계속해서 노벨상을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작가의 수상은 일본인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죠. 특히 매번 후보로 거론되는 무라카미 하루키와 비교하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왜 무라카미는 못 받는 걸까? 일본 문학계는 더 노력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채식주의자의 독특한 주제와 무거운 내용에 대해 일본 독자들은 호기심과 난해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국의 문학적 깊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일본 독자들도 있었죠. 채식주의자는 정말 독특한 작품이지만 이해하기 힘들다. 는 등 너무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상은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일본에서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한국 문학이 일본에 소개되기를 바라는 반응도 많았죠. 일본 내 한국 문학 열풍이 더 커질까요? 더 많은 한국 작가의 작품이 번역되었으면 좋겠다는 등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일부 일본 독자들은 채식주의자가 인도 문화와 채식주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죠. 문학적 메시지와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일본의 반응,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했죠. 앞으로 한국 문학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지, 그리고 일본과의 문학적 교류가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내에서 채식주의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사회적 억압과 개인의 고통을 깊이 있게 다룬 작품으로 독자들 사이에서 강렬한 감정과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여성의 억압, 가부장제 아래에서의 심리적 압박을 통해 많은 이들이 공감과 동시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긍정적 평가로는
이 작품이 억압받는 개인의 내면과 트라우마를 사실적이면서도 시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채식이라는 상징을 통해 인간의 심리적 갈등을 풀어내는 방식이 독창적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반면 비판적 평가도 존재합니다. 특히 일부 독자들은 극단적인 결말이나 불편한 내용 전개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채식주의라는 테마가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인간의 본질과 폭력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 작품이 채식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보다는 억압과 자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단순히 한국 문학의 한 작품을 넘어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부심을 세계에 떨친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동안 K-팝이나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한국의 대중문화를 널리 알렸다면 이제 K-문학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세계 문학계에 강렬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작가가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번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그 깊이와 다양성에서 결코 세계의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은 한국 문학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녀가 쓴 채식주의자는 단순한 소설이 아닌 한국의 역사적 아픔과 개인적 트라우마를 통해 인간 내면을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억압과 자유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한국 문학의 깊이를 인식하게 만든 것이죠. 더 나아가 이번 수상은 K-문학이 단지 국내에서 머무르지 않고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의 작가들을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 문학 작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한강 작가의 성공을 통해 한국 문학의 힘을 전 세계에 알렸고 이로 인해 우리 문화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K-문학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 아닐까요? 앞으로도 한강 작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더 많은 작가들이 세계 문학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한국 문학이 세계를 더 깊이 흔들며 자리 잡을 날이 머지않았음을 기대해봅니다. 더욱 재밌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응원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